한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수많은 부를 축적하였던 베트남 총리 내각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베트남 시민들의 언론 탄압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달콤한 말과는 다르게 베트남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하루 벌어 살기 힘들 지경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겹쳐 시너지를 이루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베트남 북부 공장지대를 기점으로 베트남 정부와 체제를 비판하고 다시 한국과 교류를 확대하라는 시민들의 활동과 구호가 베트남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공안을 내세워 이들에게 중국과 같은 강압적이고 혹독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시위가 계속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베트남에 대한 반체제 활동으로 붙잡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레딘 르엉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언론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과의 사이가 많이 멀어진 상태이며 이 때문에 베트남 경제는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베트남은 이것을 세계 정서와 코로나 후유증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을 시사받았으나 이제는 그 지위가 인도로 넘어가는 등 경제 또한 나락을 걷고 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은가? 주위에 한국 공장들이 코로나 탓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남겼고 현재는 모든 SNS 계정이 삭제되어 흔적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외치며 경제적 기반을 견고히 하면서 공산당 체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에 맞물려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며 이를 이용한 반체제 활동이 늘어날 것임을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경제적 소홀로 인해 이것이 현실화되게 되었죠. 이 때문에 베트남 당국은 단속에 더욱 고삐를 재며 SNS를 이용한 선전 활동에 더욱더 큰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은 베트남 시민들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나타내자 베트남 정부에 대한 민심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과 사이가 좋았던 시절을 기억 속에만 간직한 채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해외 리서치 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가 실시한 베트남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 철수를 선언했던 기점으로 지지율 또한 매우 급락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베트남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마치 한국과 영원한 우정을 할 것임을 시사하며 한국에게 우대적인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말한 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호칭은 결코 좋은 뜻으로 내비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베트남이 말한 전략적 동반자는 한국을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베트남이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마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정착하여 이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옆나라와 윗나라들에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단련된 칼날이었고 한국 기업들 또한 그 어떤 기업보다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단합된 의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서로 뭉쳐서 도와가며 베트남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자 곧바로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철수와 이전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진두지휘 아래 많은 기업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베트남을 손절한 덕분에 한국 기업을 원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철수하여 피해를 본 기업들보다 이득을 본 기업들이 더욱 많으며 다른 국가 또한 한국 기업들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가장 잘 알기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잡기 위해 혈안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였고 우리가 한국을 키웠다고 그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항상 한국 기업들에게 나가라고 협박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며 SNS에서 떠들고 다녔지만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해주자 이제는 자신들을 버렸다며 피해자인 척 연일 떠들어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들은 인정할 수 없을 테죠. 지금까지 쭉 베트남의 경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라고 생각했을 테니 말입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성난 시민들의 민심 때문에 베트남 정부와 총리 내각이 베트남 공산당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의 마음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 남아있는 한국 기업들의 탈출을 막아야 할 테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뜻을 굽혀야 하며, 이는 곧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한국에게 끌려다니는 현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자신들의 술수에 빠져버린 것이죠. 한국을 열망한 그들의 무모한 열등감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상 국민투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